네, 두부 손상 경막외 혈종부터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막외 혈종은 우리가 경막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가장 질긴 막이라고 했었잖아요. 가장 질긴 막에 이렇게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가장 질긴 막, 이제 빨간색 안 쓰기로 했는데, 가장 질긴 막에 여기에 있으면 가장 질긴 막에 요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피가 났기 때문에요. 여기에 요렇게 똥시리하게 요렇게 모입니다. 피가. 네. 그래서 사진을 좀 찍어서 보면 이렇게 CT를 찍어서 지금 봤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렇게 고여 있는 게 보이는데 좀 뒤쪽 편에 보시면 이제 또 이제 출혈의 양상에 따라서 조금씩 좀 달라 보이거든요. 막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 여기가 이렇게 똥시리하게 이렇게 보였다는 걸 좀 보시고요. 사진을 볼 때는 항상 이렇게 나눠서 아래 위로 이렇게 보라 그랬잖아요. 지금 보면 뇌실이 워낙은 여기 이렇게 있어야죠. 그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완전 밀렸죠. 지금 이렇게 밀려가지고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게 보이세요? 예. 요 정도 됐으면 지금 요 안에서 지금 어떤 사단이 벌어졌는지가 조금 상상이 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뇌에는 주름이 좀 있죠, 그죠? 주름이 다 있고 여기에 물이 이렇게 좀 차 있고 여기 까맣게 보이는 것도 뇌실 내에 차 있는 뇌척수액인데 여기 보면 거의 주름이 좀 안 보이죠. 까뭇까뭇한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꽝 들이받으면서 여기가 혈액이 차오르면서 주변 조직도 지금 부어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진을 좀 찍어 봤더니 여기 밑에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요게 이제 본이고 그죠? 여기가 본이고 요거를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피가 많이 차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여기 손상 부위에 그냥 열고 들어가서 피를 꺼내고요. 피를 꺼내고 다시 여기 뼈를 덮고 여기다가 꼬매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개골 내면과 경막 사이에서 형성이 됐고요. 크기에 비해서 대뇌 피질의 손상은 좀 덜하다. 여기에 이렇게 막에 이렇게 싸져서 요게 약간 국소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의식소실이라든지 동공산대 혈종이 있는 쪽에 안구 운동이 마비가 되는 거 그리고 반대측 요 지금 환자는 여기가 레프트고 여기가 라이트잖아요. 그러면 이 환자는 지금 어느 쪽이 지금 마비가 왔을까요? 지금 왼쪽이 지금 마비가 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반대측에 반신부전이나 발작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심한 두통, 그 다음에 프로젝타일 구토, 좀, 이게 투사성 구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혈종 제거하고 손상된 혈관이 있다면 이걸 결찰하거나 이제 꼬매주고 해서 폐쇄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경막하 혈종이라고 해서요. 듀라의 아래쪽, 경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경막외가 있었고, 지금 경막하 혈종. 해서 경막 아래쪽은 지금 지주막이 하나 있죠. 지주막이 있죠? 여기 경막이 있죠. 여기 사이에서 지금 피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과 막 사이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가 그래도 여기가 좀 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쭉 이렇게 깔리는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얘가 어딘가에 퍼져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쵸? 왜냐면 여기가 막이 이렇게 지주막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쭉 깔리면서 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여기 경막하 혈종은 경막 외 혈종보다는 좀 느리게 진행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시상 정맥동이 파열돼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요, 악읍성 경막하 혈종, 뇌 좌상이나 열상과 관련되어서 대부분 의식 소실이 나타난다. 만성 경막하 혈종은 외상 후 3주 이상 경과돼서 이제 발생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두통이라든지 불명확한 성격 변화, 경련, 편마비 등 다양한 증상들이 좀 나타난다.
자, 혈종이 작은 경우에는 지질막만 남기고 모두 그냥 흡수되나, 여기가 혈종이 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여기 이제 막이 요렇게, 여기 이제 그 보자기 같이 완전 질긴, 예, 이게 이제 그 경막이잖아요. 그래서 질긴 이 두꺼운 막인 경막을 걷어내고 났더니 이렇게 혈종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쫙 제거하고 꼬매주고 닫고 다시 두피 꼬매주고 이렇게 수술을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SAH 이제 요거는 지주막하 혈종이고요. 이건 대부분 고혈압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 대부분 고혈압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별표에서 기억하시고요. 자, 출혈이 아까 우리가 경막이 있었고 외, 내, 하 이렇게 있었죠. 그 지주막이 있었잖아요. 여기 아래쪽에 지주막 아래쪽으로 이제 출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주막 아래쪽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뇌척수액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연막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 사이에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요 사이니까 여기에 이제 주름 따라 뇌척수액을 따라서 이렇게 쭉 깔리는 양상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뇌척수액을 따라서 이렇게 쭉 깔리면서 이거를 이제 열어서 봤더니 여기에 요 조직 안으로는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그쵸? 여기 그림 보세요. 조직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고 여기 보면 사이사이 요 공간에 이렇게 다 퍼져 들어간 걸 좀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수술이 아까 SDH나 뭐 아까 EDH나 이것처럼 수술을 하거나 이런 건 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요때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EVD를 삽입을 해서 바깥으로 이 출혈이 된 거를 빼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직의 부종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마니토를 이제 투여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상, IICP, 두통, 경부 강직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거의 대부분 원인은 뭐라 그랬어요? 고혈압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뇌내 출혈이라고 해서요. ICH. 자, ICH는 이거는 뇌 실질 내, 그러니까 연막 아래쪽으로 이제 터진 거죠. 이것도 대부분의 원인은 고혈압. 예. 아까 SAH 그것도 동맥류 파열이 많아요. 아까 여기 SAH 아까 고혈압도 있지만 뭐 고혈압에 의해서 보통 뭐 이 애뉴리즘이 생기니까요. 그 애뉴리즘 럽처에 의해서 이것도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예. 그래서 여기 동맥류 파열, 애뉴리즘 파열로 얘도 내내 혈정도 애뉴리즘 파열로 인해서 이제 흔히 발생을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거는 뇌 실질 세포 내에 혈액이 고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이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실질 조직 내에 이렇게 펑 터지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여기는 이렇게 아예 이제 사망하신 분을 해봤더니 아예 뭐 이렇게 구멍이 뻥 이렇게 날 정도로 이렇게 피가 많이 차 있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거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크기, 이제 위치, 뇌자상의 동반 정도, 나이, 의식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예훈을 보이지만 대부분은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으시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보시면 두부 손상의 약 4에서 23%에서 내내 출혈을 동반하고 있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바깥쪽이 아니고 완전 속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굉장히 좀 심하게 부딪힌 경우에 호발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전두엽이나 측두엽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원인 중 아까 설명드렸듯이 동맥류 파열로 흔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지금 왼쪽 편이 지금 터졌죠. 그러면 이 환자는 라이트 쪽으로 좀 문제가 좀 있겠다. 그죠? 그리고 주변 조직이 이렇게 많이 부어 있는 걸 좀 볼 수 있고 뇌실이 지금 없어져 있는 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 환자는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이 환자, 지금 이 환자. 죽었어요. 이 환자는. 지금 여기 보면 아예 뇌실이 없죠? 예. 죽은 사람 거 지금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랬고, 요거를 이제 찍어서 이거를 반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보여준 예, 그런 사진입니다. 자, 진단은
여기에 이제 신경계 검사 해보시고, 요거 하시기 전에 이제 기도 유지, 환기, 순환이 이제 잘 이루어지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두부 외상 시에는 경추 손상이 많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경추부의 측면상을 먼저 찍고, 그런 다음에 정상이 확인될 때까지는 경부 고정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119 아저씨들이, 119 선생님들이 뭘 가지고 다녀요? 필라델피아 칼라 가지고 다니죠. 여기 턱부터 시작해서 목까지 이렇게 길게 이렇게 감싸는 경추 부목이라고 하는 이게 칼라를 이제 가지고 다니시면서 환자가 발견이 된다 이러면은 바로 교통사고든 추락사고든 해가지고 이렇게 손상이 왔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목부터 고정하고 병원에 와가지고 다 찍고 이상이 없다면 이제 나머지 검사들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신경계 검사, 영상 촬영, 생리 검사 종합해가지고 외상의 범위와 정도를 결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신경학 검사에서 1점이라도 떨어지면 막 CT 바로 찍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이제 CT를 촬영하고 동공의 크기, 운동, 안구 두부 반사, 전정 안구 반사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뇌병변, 뇌압 상태의 뇌간의 기능을 이제 추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목에 이상이 있다면 이런 것들 그 안구 두부 반사라든지 전정 안구 반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신경생리학적 검사는 EEG 검사, 그 유발 전이 검사, 경두개 도플러 검사, 뇌척수액 검사, 뇌압 검사, 혈액 검사 모두 다 하는 건 아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골라서 하시면 되겠고요. 활력 징후의 변화는 쿠싱 반응 검사라든지 호흡 양상 변화, 체온 변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치료 및 간호는 손상 및 경중에 따라서 이제 처치하시고요. 기도와 산소 유지, 그다음에 적절한 뇌 관리가 유지되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지난번에 여기 치료 관리할 때는 IICP 할 때, 여기 제가 여기 그 두개뇌압 상승 치료 간호 그거 보셨잖아요. 예, 거기에 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 이제 감염 예방이라든지 적절한 영양 상태, 감각과 인지 증진 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